우리 뇌는 뼈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사람들은 없는 큰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서 그게 점점 커지는 게 종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요. 없던 부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안녕하세요.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강신영입니다. 뇌종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느 장기든 간에 혹이 생길 수 있죠. 혹을 종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뇌에서 생겼던 거고요. 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로 양성과 악성으로 나눠서 종양이 생기고요. 양성은 천천히 자라고 주변에 퍼지지 않고 종양만 제거하면 평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악성은 종양을 제거해도 그 주변부에 이미 침투해 있거나 먼 쪽에도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자꾸 재발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래서 뭐 수술하고 방사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면역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걸 악성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종양으로 해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는 구조상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팔다리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있는 부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 언어영역, 그 다음에 시각중추,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 쪽에 병이 있으면 환자가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걷다가 쓰러진다든지 시각중추에 있으면 어느 쪽이 덜 보인다든지 이런 소견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뇌는 뼈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사람들은 없는 큰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서 그게 점점 커지는 게 종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요. 없던 부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혹이 점점 커질 거니까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소견이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뇌종양을 만든다 이런 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거냐? 영향이 없는 걸로 통계학적으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한때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스마트폰 나올 때 스마트폰이 뇌종양 만든다 해서 한번 크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청신경 초종이라는 건데 근데 결국은 다시 확인해 봤더니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뇌종양이 왜 생기는 거냐라고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얻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뇌종양이 발생하는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세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종양은 일종의 노화 현상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포를 쓰다 보면은 세포가 망가지기도 할 텐데 그러면 자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세포가 스스로 자기 세포를 고치는데 고쳐서 잘 고쳐졌으면 다시 또 나가서 쓰는 거고 못 고치면 스스로 자기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조절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게 유전 변이가 생기고 거기서 종양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종양이 생기는 나이가 한 40에서 50대 정도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적인 치료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 세 번째는 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 그 이후로는 불행하게도 뇌는 구조가 특수해서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임상시험 했을 때 거의 임상시험이 다 약으로 치료하는 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는 암만 방사선이 째지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도 째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또 신경세포 손상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거죠. 그렇지만 수술은 순식간에 수술로 인해서 큰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증상도 호전시킬 수 있고 통계로 보면은 수술로 제거를 했더니 양성이든 악성이든 환자의 외유가 현격하게 좋아진다라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서는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조직을 띄었을 때 수술하다가 이제 이 종양이 어떤 조직인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장비인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조직 하나 보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의 목표는 3분에서 5분 내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질 거고, 그럼 의료 자원 소모도 굉장히 줄을 거고요. 종양을 띄기 전에 진단할 수 있으면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수술 시간도 빨라지니까 환자한테 득이 많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출 수 있는 장비고, 지금 이제 국내에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는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거 당연히 치료해야지, 수술해야지 막 이랬는데, 너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생계를 책임지는데, 이 집의 경계는 이루는데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한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잘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환자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현대의학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술적뿐만 아니라 장비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미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동등한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혹시나 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셔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상의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담당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